많이 뵈가지고 피칭이 돼 있을 겁니다. 아니요, 안 돼 있어가지고 제가 신청드려서 지금 아,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최미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최민정 오랜만에. 강사님 오랜만에 뵙는데. 죄송해요. 별 말씀을요. 딴짓하러 다니느라고. 더 좋은 일을 많이 하시던데. 예.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우리 손주 큰일 날 일 있고, 그 이제 독서통을 할 텐데, 뭐, 그냥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쭉 돌아가면서 느낀 소감을 한 1분 정도씩만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는 이 대안을 이 책에서 많은 대안을 제시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지지도 할 수도 있고 또는 새로운 대안도 할 수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신 순서대로 한번 이 우리 손주 큰일날래 이겁니다. 읽고 읽으신 소감을 한 말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님은 맨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한 걸 듣고 한번 요약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 대표님 부탁합니다. 예, 제가 읽으면서 느낀 거는 우리 손주가 큰일 난 게 아니라 우리가 큰일 났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지르기는 우리가 저질러 놓고 어이구 너네들 큰일 났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구 문제고 이런 거를 다 만들어 놓은 거, 저질러 놓은 거는 그거는 우리 세대가 해놓은 거고 사실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자기들은 그 환경에 태어나서 지금 크고 있는 거지.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쪽은 그리고 결국 자기들 방법으로 살 거고 그러면서 충분히 그 상황에 맞게 또 이제 적응하고 그리고 본인들 잘못이 아니니까 마음이 어렵지 않을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겉으로는 너네들 큰일 났네 하면서 실제는 뭐냐 하면 마음 한구석에 우리가 저질러 놓은 것이구나라는 게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다고요. 스스로는 묻어버리고 싶더라도. 예. 근데 그걸 가지고 남은 여생 살다가 이제 가야 되는 거니까 진짜 큰일 난 거는 우리다. 그리고 제가 모임들 나가고 항상 듣는 게 나이 드신 분들 모여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말로는 다음 세대 걱정한다면서 전부 뭐 하고 있냐면 이것은 기회다. 나라에서 돈 푸는데 그거 못 먹으면 병신이다. 이 이야기들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뭐 교육기관이고 뭐고 다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러면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자리라든가 부동산이 온갖 자산이든 이런 거는 절대 내놓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다음 세대에다 미리 내놓으면 그러면 우리 큰일 난다. 그러니까 꽉 붙들고 버틸 때까지 충분히 버티다가 가야 된다. 이 말을 당연하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 읽으면서 책이 조금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걱정하는 것처럼 쓰여 있는데 근데 실지는 약하다. 많이 약하다. 그 생각하면서 읽었습니다. 네. 네. 김영태 분이 저기 마이크 잠깐 꺼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그 잡음이 들리거든요. 예, 제가 끌게요. 네네. 끄셨네. 예. 다음 장 소장님 느낌 부탁합니다. 마이크 꺼졌습니다. 예. 마이크 끄라 그러니까 저도 꺼가지고. 우리 손주 큰일 났네. 이 책 제목이 처음에는 인구 문제 다루는 거 좀 몰랐고요. 그 제목이 좀 튀잖아요. 우리 손주 큰일 날래 해가지고 보니까 이게 이제 인구 문제 얘기를 한 거여가지고. 근데 이게 지금 위아래가 다 문제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이 다 지금 문제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손주들 세대에도 문제고 그다음에 초고령화 사회 해가지고 어르신 문제, 노인 문제, 그다음에 청소년 그게 결국은 또 청소년
어떤 일자리 문제 뭐 이런 거하고 다 연결이 되는 부분이 결국 인구 문제인데 여기 자료가 이제 2018년도 이렇게 자료들이 나오고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인구 합계 출산율이라 그러나요? 네네. 그게 이제 작년에 저 수치를 보니까 뭐 1이라고 하는 숫자가 떨어진 거는 벌써 이제 몇 년 됐고요. 작년에 0.78로 나오고 2024년이면 내년이잖아요. 내년에 이제 합계 출산율이 0.7명으로 이제 완전히 곤두박질하는 거죠. 그래서 여성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아기의 수가 한 명도 안 되고 0.7명 수준이다. 뭐 그리고 이제 사람이 이제 뭐 태어난 것보다 이제 죽는 숫자가 더 많고 하니까 이제 인구가 이제 줄어든다고 하는 부분인데, 하여튼 뭐 이건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실제로는 정부 예산을 200조를 썼다 그러잖아요. 저출산 고령화 뭐 대통령 직속 이거 위원회라는 게 생긴 지가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200조를 쏟아붓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인구 문제를 지금 해결을 못 하고 있다 이런 이제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를 이제 언급하다가 지금 이제 이 작가가 아마 우리 진재근 선생님하고 같은 연배신 것 같아요. 48년생이신데 이렇게 한 개인이 정부가 떠안아서 고민하는 문제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책을 써놨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존경스럽고요. 그래서 이제 지혜를 모아야 될 부분들이 이제 지금 뭐 당장 뭐 어떤 아이디어를 모아야 되겠습니다만은 벌써 뭐 이게 저출산 이 위원회가 생긴 지도 꽤 오래됐는데 어떤 효과적인 어떤 처방이 과연 실효성을 가지고 집행이 됐느냐 이런 이제 의문이 좀 들고요. 나름대로 국민들한테 이 책을 읽는 독자들한테 어떤 인구 절벽에 대한 심각성과 그다음에 이건 뭐 어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 국민적인 차원에서 이제 실제로는 이해를 하고 서로 이제 지혜를 모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어떤 정책들이 많이 좀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미정 강사님, 우리 손주 큰일 날래 읽으셨죠? 저 책을 안 읽었고요. 여기 책을 안 읽었습니다. 네. 네. 근데 그래도 저희 네? 제목에서 오는 느낌이 있을 것 같습니다. 큰일 났죠. 큰일 났죠. 네. 그래서 저는 여기 뭐 10,000원을 조언으로 바꾸자는 국민운동을 펼치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또 프랑스는 우리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 이런 표어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네. 유럽에서도 뭐 프랑스가 가장 출산율이 높다라고 하네요. 좀 예. 저조하지만. 근데 저도 젊은 날에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결혼을 할 거냐, 혼자 살 거냐. 예, 왜냐하면 혼자 사는 이점이 있고 또 결혼을 하면 또 이점이 있거든요. 네. 사실 국가가 문제가 아니라 나의 행복이 가장 중요한 거죠. 각 개인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국가는 네. 2차적인 문제고 나의 행복을 어떻게 할 거냐. 혼자 살면서 행복함을 유지할 거냐 아니면 누구와 함께 살면서 행복함을 유지할 거냐. 그런 고민을 하는 중에 우연치 않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냥 덜커덕 결혼을 하는 거를 아무 계획 없이 하게 되고 또 이제 자녀를 또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둘을 출산했는데요. 근데 이 10,000원에서 조혼으로 이게 저는 마음에 와닿아요. 저 네. 때만 해도 결혼을 좀 일찍 했던 시간이었어요. 철 없을 때. 네? 눈에 콩깍지가 끼어서 그냥 결혼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10,000원이 되다 보니까 상대방 결혼 배우자를 통해서 뭔가 이득을 취한다고 할까요? 좀 더 나은 나의 조건보다 나은 사람 어떤 조건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철이 없을 때는 이제 사랑에 눈이 머는데
뭐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만혼을 하다 보니까 또 그 출산의 시기를 많이 놓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아이를 갖고 싶은데도 아이를 못 낳는 사람이 있고,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그 병원에서 제가 뭐 조사는 안 했지만 성형외과, 피부과, 뭐 임신할 수 있는 클리닉 이런 것들이 성행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자연스럽게 우리는 적정한 시기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했는데, 아이를 안 낳는 사람도 문제지만 만혼으로 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아이를 못 낳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네, 예, 예. 네. 그래서 진짜 아이를 가진 사람도 이야기를 해보면 그 클리닉을 이용해서 인공임신이라든가 뭐 인공수정 이런 걸 통해서 아이를 낳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결혼 연령을 좀 더 이렇게 국가적으로 처를 만들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서 결혼 연령이 낮아져야 이 콩깍지가 씌어서 얼떨결에 결혼하고 그다음 미래가 전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유, 좋은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 자기 임신 문제에 있어서 네. 서울 아니다. 지금은 이화여대 석좌 교수인 이 최재천 교수님이 네. 그 미국 유학 갔을 때 네. 부인이 임신을 했었는데 그때 부인이 35세가 막 넘었대요. 근데 미국에서는 35세가 넘은 사람이 출산을 하는 경우에는 이 장애인을 출산할 비율이 높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출산할 때 비상이 걸려서 했다라는 이제 그런 걸 쓴 걸 이제 들은 적이 있거든요. 방금 최민정 강사님 그 말씀 아주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예. 다음에 우리 오늘 모임을 제안하신 이순재 회장님 들어오셨어요. 이순재 회장님, 우리 손주 큰일 날래 있고 느낌을 먼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만 이게 잘 안 들렸나요? 이게 화면이 끊어졌어 갖고. 예, 나갔다 들어오시더라고요. 제게 좀 안 좋은가 봐요. 사실 책을 받고 잠깐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이제 제목하고는 이게 전혀 다른 그 내용이었는데, 다시 책을 어제 급하게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읽지를 못해갖고 제가 할 말이 없어. 제가 같은 책을 받고 또 이렇게 강균한 대표님한테 책을 받고 이건 아닌데 하고 새벽에도 일어나서 신경이 쓰여갖고 책을 찾아도 없어요. 그래갖고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다시 읽고 맨 처음에 받아서 이제 막 훑어보긴 했는데 전혀 제목하고 다른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거 읽어야지 하고 했는데 분명히 이게 누구를 빌려준 건가 아닌가 뒤집어 아무리 봐도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대로 다음 주에 제가 읽고서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주관을 했다고 하니까 또 더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김영태님 저기 말씀 듣고 좀 한 말씀 이렇게 보탤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처음 참여해서 뭐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만은 그 지금 오늘 독서 토론의 주제를 보니까 손주에 대한 거는 역시 그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을 해야 된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역시 그 나라가 다 잘 되고 또 가정이 잘 되려면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교육은 보고 배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앞선 세대가 솔선수범을 해야 좋은 쪽으로 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공 원장님, 저희가 이제 우리 손주 큰일 날 일 있고 먼저 느낌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이 대안이랄까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이렇게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혹시 책을 읽으시고 느낌을 좀 나눠주실 수 있나요? 저는 지난번에 독서 토론 때, 예. 이거 그냥 이렇게 말씀을 좀 쭉 드렸었고요. 그래서 예. 뭐 오늘은 특별히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거는 뭐 내용은 그렇고, 여기도 보니까 결국은 우리 출산 없는 장수는 축복이 아니라 지옥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 표현이 결국은 우리나라가 출산이 점점 없어지면서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생겨지는 문제들을 아마 지금 복합적으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노인 인구에 관련돼 있는 장수에 관련돼 있는 이쪽도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한 이야기지만 더 시급한 문제들은 아이들 출산 문제, 이게 지금부터 되지 않으면 정말 지금도 늦기는 늦었습니다만 지금부터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큰 문제점으로 또 나라가 진짜 없어지는 어떤 그런 형태까지 갈 수 있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장 소장님 말씀하신 저출산 고령화위원회가 2005년도에 법이 제정이 되고 그때 생겼어요. 그러니까 햇수로 지금 18년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동안에 예산이 200조라고 썼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신문 뉴스를 기사를 보니까 280조를 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그 돈을 그야말로 이 저출산 고령화 이렇게 해소한 데 썼다면 좋을 텐데 이게 그 예산을 한데 여기저기 있는 것도 이것도 그냥 저출산 고령화에 관련이다 이래가지고 예를 들면 최근에 우리가 저 많이 하는 디지털 관련 교육 있잖아요. 이것도 그 예산으로 이렇게 포함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고령화 노인들한테 이렇게 지출이 됐으니까 그렇게 분류를 할 수 있을는지도 모르지만은 이런 측면에서 이 좀 집계하는 것도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 그래서 이 지금까지 해온 것은 이제 해온 거고 앞으로 우리 저자가 제안하는 것이 예를 들면 아기를 출산하면 어떤 대선 후보가 제안했던 것처럼 1억을 주자 이런 식으로 제안도 하고 또 인구청을 만들자 그래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해보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고 모든 국민들이 이걸 참여할 수 있게끔 브레인스토밍을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대안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기남 대표님부터 먼저 하실까요? 예, 지금 이동 중이라, 예, 저기 하신다 그러고요. 그러면 이제 그 대안은 까꿀로 이렇게 진행을 해서 우리 공 원장님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손주 큰 난내를 잊고 대안을 한번 나는 이걸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뭘 할 일은 없는 것 같고요. 뭐 어차피 누구 말 맞다는 그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1억을 주자 뭐 이런 형태 효율적인 걸 해야 되는데 그 효율적인 부분을 제가 지금 국회의원을 할 수도 없고 저는 국회의원을 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건 안 될 것 같고 대신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아들 언론 이렇게 우리 손주 좀 달라고 만들어 달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딴 거는 제가 지금 현재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순자 회장님 혹시 대안을 제안하실 게 있으신가요? 대안이요. 예. 대안. 그냥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잘 살아야지 우리 아이들이 보고 새로운 삶을 또
살아갈 생각에 2세를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5살짜리 20개월짜리 손주가 있는데 세상에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소리가 진짜 예,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손주가 말을 하면 그냥 물론 딸이 시켜서 이제 그렇게 행동을 하겠지만 너무너무 하나하나 이쁘고 20개월짜리는 또 윙크를 하라 그러면 진짜 눈을 한쪽만 감는 게 아니라 두 눈을 다 이렇게 감잖아. 얼마나 이쁜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대안이라는 건 저희가 좀 잘 살아야 되겠다. 행동도 잘해야 되고 말의 실천도 잘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최미정 강사님 부탁드릴까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글쎄요. 국가에서 아이를 낳으면 돈을 준다? 그런 게 얼마나 많이 먹힐까요? 아이들 자체가 이순자 선생님 말대로 우리가 결혼하는 삶이 혼자 사는 삶보다 더 행복한 삶을 글쎄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부모들의 삶이. 사실 부모들의 삶이 이혼이라든가 그런 어떤 그 다툼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고 자란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결혼이라는 걸 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부부 생활 이런 것들이 좋은 모습으로 비춰졌을 때 아이들이 '아 결혼하면 더 행복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그 결혼 연령이 좀 낮게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그 어떤 개인의 성공, 개인의 어떤 안정된 삶을 저도 많이 고민했어요, 결혼 시점에. 누구나 고민을 하죠. 성공을 먼저 할 것인가 결혼을 할 것인가. 결혼을 일찍 하려면은 성공은 약간 쪼끔 뒤로 2 순위로 밀려나잖아요. 우리의 그런 어떤 일상적인 결혼 생활을 먼저 선택한다면. 그래서 지금 저희 아이도 사실 늦게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클리닉을 임신하기 위해서 지금 한 3 년째 클리닉에 돈을 또 갖다 바쳐요, 고통을 당하면서. 그래서 사실 그때도 제가 딸아이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냥 엄마가 지금 네가 결혼을 늦게 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임신을 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얘기를 했더니 딸아이가 "엄마 저는 먼저 회사에서 자기 자리를 안정된 위치에 있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한 3 년이란 시간을 그냥 보내고 3년 이후에 다시 임신을 또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6 년이 지났어요. 임신을 노력한 시간도 3 년이나 지났거든요. 근데 또 지금 너무나 애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도 쪼끔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연령이 쪼끔 낮아지는 이런 10,000원을 조언으로 요런 표라든가 글쎄요. 국가에서 돈을 쏟아붓는다고 자녀를 많이 낳을 생각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자녀를 키운다는 게 그 성공과 함께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진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환경 프랑스의 "모든 아이는 국가가 책임집니다." 요런 표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 가지를 제안합니다. 10,000원을 조언으로 모든 네. 아이 국가에서 책임집니다. 네. 아, 예. 이상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순자 님이 손을 들었는데 먼저 말씀하시죠. 아까 했었는데. 예. 네. 아니 최미정 선생님 저희 딸은 돈을 주면 하나 더 낳고 싶대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서 지금 낳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만 더 낳았으면 좋겠다고 그럽니다. 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희 딸은 그래요. 네. 저기 문자로 강기남 대표님이 자녀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출산하게 응원하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다음 우리 장 소장님 부탁할까요? 네, 이게 대책이라고 제가 뭐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아직 이제 뭐
손주가 뭐 태어나겠죠. 결혼 안 하는 것도 문제, 결혼하고서 또 애 안 낳는 것도 문제,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해서 이제 주위에 보면 지금 뭐 40 넘은 그저 신랑들이 많거든요. 40 넘었는데 아직 결혼 안 하고 있는 친구들이 주위에 뭐 줄줄이 참 기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처음에 이제 우리 저 김용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각 계층의 어떤 그 의식 수준, 그러니까 뭐 결국은 또 교육 문제겠죠. 어떤 그 중장기적인 그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느끼고,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어저께 신문인가요? 근데 숫자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이게 자녀를 낳은 다음에 이게 뭐 미혼모겠죠. 이게 출생을 했는데 뭐 출생 신고가 안 돼서 뭐 10,000명이, 숫자가 엄청나던데 이 출생 신고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집계에 안 잡히는 거죠. 이게 뭐 하여튼 뭐 죽었는지 살아있는지 그것조차도 모르는 건데, 그런 그 관리가 전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부분, 낳기도 어려운데 난 그 신생아마저도 이게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통계 숫자에 안 잡히는 현실, 이게 큰 사회적인 문제인 것 같고, 더군다나 이제 이게 뭐 출산율 1이라고 하는 게 평생 낳는 그 자녀의 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 최미정 선생이나 이순자 선생님 입장은 애국자죠. 평균 1 이상 2를 이렇게 실현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게 포상금을 줘야 되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실제로 20세에서 39세까지가 우리가 이제 가임 여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통계적으로 봐서는 그 분자에 해당하는 그 가임 여성의 수가 지금 줄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뭐죠? 그 인구 소멸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지금 뭐 228개 시군 중에서 113곳이 인구 소멸 지역이라는 거 아니에요. 애기의 울음소리가 끊겼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전 국토의 지금 현주소인데, 여성의 일자리 문제, 남성의 일자리도 일자리 문제는 전반적인 또 여기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 특히 이제 여성의 일자리에 대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그 경력 단절을 갖다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집중적인 어떤 그 관리라든지 어떤 그 실효성이 큰 정책, 이런 것들이 어떤 일자리 창출, 경력 단절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여성들이 실제로는 그 가임 기간에 아기를 출산하고 자유롭게 좋아하는 일을 또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여건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유 대표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31분인데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지. 짧게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네. 근데 이거는 부정부패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세종시 보시면은 분명히 인구 분산하고 지방 살리겠다고 겉으로는 그래놓고, 그 공무원이 세종시에서 실제 정주하는 지금 비율이 몇 %인지 아세요? 세종시 근무하는 사람 중에서 12%예요. 12%. 그리고 나머지는 다들 집을 서울에다 갖고 있고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인구 분산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 돈 모으고 그리고 부동산 놀이하고, 그리고 교통만 지금 교통 문제만 심화시키고 이런 쪽으로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허상인지, 겉으로만 뭐 요거 해결하고 저거라고 하는 거, 그거 해결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공무원들이 굉장히 부패되어 있는 거를 우리는 그 나라 안에 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안에서 보면은 실제 이 문제 시작이 어떤 건지 다들 아시는데 그 이야기 아무도 안 하시잖아요. 우리 세대가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리고 잘 낳은 그 딸 하나가 10 아들 안 부럽다, 이걸 외친 게 우리예요. 우리가 해놓고 자꾸 애들 교육해야 된다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위선적인 세대다.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있고 우리가 진짜로 원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우리가 반성도 안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진심으로 원하지 않으면서, 예를 들어서 젊은이들한테 5원 챙겨주잖아요. 그 많은 돈에서. 그러면 95원을 챙기는 게 우리 세대예요. 그러니까 그 돈이 다 녹아난 거죠. 그리고도 변화가 하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이유를 찾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진짜 잘 사는 거, 우리가 제대로 잘 사는 거는 반성할 거 반성하고, 진심으로 원할 거 원하고, 행동해 줄 거 해줘야 되는 거. 그리고 잘 사는 거는 우리가 막 부여 잡아가지고 우리 행복한 거를 막 추구하는 거. 이게 아니고 잘 내려놓고 다음 세대한테 빨리빨리 넘겨주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딱 생존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해결 안 난다. 그리고 당장 진짜 해결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공무원을 지역에서 채용할 때는 거기에 실제 정주하는 사람만 채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 지역이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야 골고루 퍼져서 경쟁이 좀 덜한 사회에서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솔직하게 진짜 원한다면 돈 문제를 할 게 아니라 공무원을 채용하고 진급시킬 때 자녀 수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녀 수로 한다 그래서 질이 낮은 공무원이 절대 적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경쟁률이면 아무리 자녀 수 가지고 채용하고 진급을 시켜도 그래도 질 높은 공무원 얼마든지 뽑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절대 안 해요. 이거 안 하면서 세금 쓰는 국리만 하는 거죠. 이래서는 해결이 안 난다. 그리고 결국은 낙태에 관련된 것도 헌법 불합치로 해가지고 낙태 문제도 그것도 끊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낙태율 세계 1위예요. OECD 국가 중에서. 예, 그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안 풀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 다른 걸로 풀어보자.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걸 근본적으로 풀는 거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가 뭔 죄를 지었는지 그거는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재벌한테 힘을 몰아주는 거. 실제로 왜 이 일이 생겼냐면, 다들 여성들 자리 지금 일자리 뭐 저기 하고 경력 단절 풀어줘야 된다 그러잖아요. 원래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여자를 일터로 끌어내고 가정주부들이나 집에서 아이 낳고 잘 길러내고 그 다음에 가정을 탄탄하게 만들어줄 여성들을 일터로 자꾸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 사람들 안으로 불러들이고 한 게, 그게 재벌들하고 공무원이 한 거예요. 우리 세대 때. 그거를 다 해놓고 지금 와서는 겉만 보이니까 일자리 보장해주자. 아니거든요. 집에 있어도 행복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집에서 편안하게 가정만 신경 쓰고 그렇게 해도 되는 분위기를 원래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근데 지금도 뭔 궁리하냐면 어떻게 끄집어낼까? 일터로 나와갖고 절대 답 없어요. 예.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 남자도 집으로 돌아갈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자만 들여보는 게 아니라 남자들조차도 집에 들어가서 재택으로, 원격으로 집에 있으면서도 충분히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끝끝내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시간이 도저히 안 되겠어요. 예. 사실 이제 뭐 출산하면 1억 주고 2억 주고 하는 이제 돈이 어딨냐 이제 이럴 수도 있는데, 그 불란서에서 그런 제도를 할 때 GDP 6%까지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1.67%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그 수준까지, 즉 우선순위를 이렇게 저출산 고령화에다 둔다면 우리도 GDP 6%까지 아니면 5%까지 이렇게 올려서 한다라면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아주 유 대표님, 이 공무원들 정주 한 사람만 시키자. 그리고 그렇게는 말씀 안 했지만 이 결혼한 사람을 공무원 채용해라.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니요, 결혼한 사람 수준이 아니라 자녀가 많은 사람을 예. 채용하고, 자녀가 많아야 진급 우선순위를 주고, 예.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국가가 지금 이 정도 지경이 됐는데도 그 조건이 쏙 이렇게 빠져 있다는 거는 이게 부정부패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예. 저는 그렇게 그래서 생각합니다. 예.
사실 이 문제를 푸는 것이 어떤 한 가지를 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노동도 개혁을 해야 되고 교육도 개혁해야 되고 연금도 개혁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지금 3대 개혁 저기가 나오는데 이게 전부 다 이 저출산 고령하고 연관이 되는 거죠. 우리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교육이 참 제대로 못 나가고 또 아까 이제 그 장 소장님 말씀하셨던 일자리 문제라든지 또는 경단녀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연금은 오늘 얘기가 안 나왔었는데 이 연금이 제대로 이 지출이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노후에 안정이 될 테니까 결혼을 해서 이 자녀 출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런 계획이 전부 다 잘 이루어진다면 이 저출산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학 네. 갈 때도 형제가 많은 사람을 우선 먼저 가산점을 우선순위를 주는 거 있잖아요. 가산점 주는 주라고요? 거. 아니, 사회가 이러면 사회를 살려야 그 다음을 푸는 거지. 사회는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기존 방식을 고수하는 거. 예, 그거는 해결책이 아닌 거예요. 앞으로는 뭐 다둥이 우선 정책을 많이 쓰도록 어떤 제안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오늘 너무 좋은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김영태 선생님 여기 이제 참여해서 참여 소감만 간단히 듣고 마치겠습니다. 네. 네, 여러 선생님들이 좋은 말씀하는 거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희가 독서 토론을 통해서 이러한 의견들이 나온 게 뭐랄까 그 행정 조직이라든가 어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 통로가 있어서 제안을 하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또 이 요즘 날씨가 저쪽 강원도 쪽은 뭐 또 우박이 오고 폭우 쏟아지더라고요. 날씨가 좀 차질 것 같습니다. 예, 건강들 챙기시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이상으로 하루 마치겠습니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건강하세요. 저는 네.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저를 찾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수고 잘 많으십니다. 다녀오십시오. 오늘 네. 결혼 기념일이라서 네, 네. 축하드립니다. 예, 그래서 좀 사라지려고 합니다. 네. 예. 네. 잘 다녀오십시오. 잘 좋은 잘 하루 다녀오십시오. 되시고요. 네, 예. 감사합니다. 페이스북에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